이게 뭐고? 안녕하세요. 엔카 매거진 에디터 곤잘로입니다. 오늘은 모하비 더 마스터 기본형인 플래티넘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차의 등급부터 설명드리면 7인승 사양의 플래티넘 기본형이고요. 옵션으로서는 썬루프가 들어가서 개별 소비세 환원 버전으로 4,895만원짜리 사양입니다. 일단 이 기본형의 특징들 안팎으로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컷 주세요. 앞모습부터 최고 등급인 마스터즈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모습은 최고 등급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옆으로 가시죠. 옆모습도 똑같습니다. 휠은 달라지는데 기본형인 플래티넘은 18인치 휠을 답니다. 그런데 60만원만 더 내면 최고 등급처럼 20인치 휠을 달 수 있습니다. 뒤로 갈게요. 네, 뒤쪽입니다. 뒤쪽도 최고 등급인 마스터즈와 똑같습니다. 끝!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찍을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손만 찍을 거거든요. 외관에서 아예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네. 네, 인테리어는 새들 브라운 인테리어 컬러입니다. 검은색과 브라운 컬러가 잘 조화를 이뤘는데 중간중간 크롬 장식을 적절하게 입히고 시트도 이렇게 천연 가죽을 써서 시각적으로 되게 괜찮아 보입니다. 구형에 비하면 일치월장했네요. 구성면에서도 흠잡을 데가 없는데 일단 12.3인치 내비게이션,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이고 열선 스티어링 휠, 앞좌석 뒷좌석 열선, 앞좌석 통풍, 앞좌석 전동 시트,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동승서 워크인 디바이스 같은 것들도 전부 기본형부터 들어갑니다. 참고로 플래티넘의 경우에는 아날로그 타입의 계기판을 달고 있는데 상위 등급인 마스터즈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고요. 무드램프랑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갑니다. 참고로 기본형인 플래티넘도 HUD는 옵션으로서 넣을 수 있습니다. 기본형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 편의 장비가 아주 많습니다. 일단 뒷좌석에 열선이 기본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7인승 모델인데 뒤쪽에 에어벤트도 달려있고 후속 공조저 컨트롤도 있네요. 이 정도면 뭐 빠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끝! 옆에 모하비만 2대째 타셨던 저희 회사 황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황 선생입니다. 2008년형하고 2012년형 타신 건가요? 네, 2009년형이랑 네네. 네, 2012년형을 탔었죠. 그럼 거의 초기형하고 이제 중기형 이렇게 타신 거네요? 완전 초기형이랑 그다음에 중기형. 보통 2년 이렇게 탔던 것 같아요. 네. 차를 좀 역시 자주 바꾸시는. 네. 모하비에 대한 애착도 되게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셔서 그런지 어제 운전하시다가 그 족동식 사이드 브레이크를 주차하시고 이렇게 꾹 밟네있네. 그 예전에 몸이 기억했던 본능적으로 왼발을 푹 밀어놓고 내렸어요. 근데 변속기도 예전에는 ZF-제 아니었나요? 그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현대기아가 이 S 엔진을 만들어내고 감당할 수 있는 변속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힘을 감당할 수 있는 변속기. 내구성이 보장할 만한 변속기가 없어서 당시에 베라크루즈는 이제 전륜 기반의 어떤 외국 미션을 채택하게 되고, 네. 아이신제를 썼었죠. 아이신제를 썼었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모하비는 이제 GF4의 변속기를 쓰게 되었는데, 네. 당시에 GF4 변속기는 저희가 좀 많이 흠모했던 BMW들이 GF4를 많이 썼었지 않습니까? BM.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변속기가 들어있고 출력과 어떤 토크가 기존에 있던 현대기아에서는 볼 수 없었던 네. 스펙인데다가 6기통 질감까지 느낄 수 있었으니까 그런 게 조금 구매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현대가 만든 8단 후륜 기반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었는데, 그렇죠. 어제 타보시고 좀 어떠셨나요? 변속기에 대한 질감이라든지 뭐 주행성 같은 거. 지금 그 변경 이후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이 변속기도 숙성이 됐었고, 현대기아의 후륜 기반의 8단 변속기도 이제 조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괜찮다라는 되게 자연스럽다. 생각했었고, 다만 차가 처음에 탔을 때 예전에 제가 느꼈던 네. 그 모하비의 어떤 폭력적인 토크감 이런 게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스포츠 모드에 놓고 타니까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추억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워풀한 가속 비력 예, 이런 느낌. 그래서 반가웠어요. 그래서 변속기 부분들 뭐 크게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아니, 어제 시내에서도 계속 스포츠 모드를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스포츠 모드가 예전의 모하비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디폴트인 모하비, 옛날 예. 모하비. 굉장히 좀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네. 황 선생님처럼 네. 늘 모하비를 파워풀하고 스포티하게 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네. 그냥 가끔씩만 좀 빠르게 달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거잖아요. 분명히 있으실 거죠. 그런 분들은 그냥 노말이나 컴포트 모드로 다니시고 다닐 수 있고 약간 뭔가 선택의 여지를 남겨둔 점이 이 차가 전자화를 겪으면서 되게 많이 좋아진 점 같네요. 근데 원래 예전에는 이제 모하비가 유압식 핸들을 쓰고 있었잖아요. 네. 운전대 네. 스티어링 구조가. 근데 지금 RMDPS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이질감을 느낀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 제가 못 느꼈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운전대뿐만 아니라 하체 쪽 세팅도 좀 바뀌었다는 R&D 스토리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주행하실 때는 어떻게 뭐 다른 점이 느껴지세요? 예전하고 비해서 어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몸으로 처음에 딱 느끼기에는 네. 많이 세련돼졌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예, 대신 이제 이게 프레임 바디이고 프레임 바디 자체가 달라진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걸 노면에서 받는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소화를 하고 세팅하는지가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선 되게 많이 세련돼졌고 대신 이제 롤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예전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보완되지는 않았고 대신 밑에서 올라오는 충격 흡수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세련돼졌다? 이 정도면은 네. 프레임 바디를 타는 사람들이 이 차의 속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면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감수하고 오히려 좀 더 좋게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좋은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이거 타자마자 네. 저는 승용차만 타서 그런지 막 너울 타는 것 같고 좀 불편해요 했더니 선데이 모하비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개과천선했다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 약간 네. 톤다운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고 네. 이게 한 5천만 원 정도 하죠 지금? 네, 2차 사양이 4,895만 원. 5천이 안 돼요? 네. 진짜요? 사시는 근데 거예요? 거기에 3리터 디젤 달고 있는 프레임바디 SUV 치고는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수준이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곤잘로가 아까 그러는 거예요. 그 쌍모사의 G4 렉스턴 차량과 비교하면 나가도 돼요? 좀 미안한데. 곤잘로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얘는 진짜 거의 걔에 비하면 이질감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라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약간 그런 얘기들을 듣고 나서 타서 그런지 플라시보 효과인지 몰라도 그 다음부터는 좀 괜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지금 뒤에 타 있는데도 나쁘지 않고. 기존에 예전에 탔을 때는 네. 국산 대형 SUV가 베라크루즈랑 모하비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사실 선택지가 없었죠, 뭐.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수 있는 차량들, 그 다음에 대안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프레임 바디가 아닌 그냥 모노코코 바디의 어떤 대안들이 조금 많아진 상태고 네. 가솔린 수입차 SUV도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차에 비해서도 이 차가 더 우수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노인가요? 모하비를 2대나 타셨던 분이신데 사실 것 같아요. 이 차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졌고 네, 약간 그렇죠. 추억도 있고 하신데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드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지금이라면 그냥 추억 속에 그냥 제 사진첩에 모하비를 넣어두고 이 차를 구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번은 아니다. 예. 이게 6기통의 어떤 이거 고급 SUV를 가져야 되고 예를 들면 뭐 캠핑을 하는데 뒤에 견인고리가 꼭 필요하다든지 그런 분들은 프레임 바디 차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매 리스트에 들어갈 차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네. 6기통이긴 6기통이더라고요. 이 주행할 때의 그 부드러움도 있고 맞아요. 엔진 소음 자체의 부드러움도 있고 그러냐. 멈춰있을 때도 디젤 치고는 정말 뭐 거의 끝판왕까지 갔죠. 이 예, 정도면. 되게 좀 네. 저는 기름칠을 되게 많이 한 디젤 엔진 맞아요, 같다는 맞아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부드러워요. 네, 6기통 디젤 처음인데. 어제 이 차의 그 엔진음 특성에 대해서 묘사해 주신 게 저속에서는 이렇게 그냥 정숙한데 악셀을 밟으면 약간 쇠구슬 이렇게 부드럽게 돌아가는 소리 그렇죠. 난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4기통 디젤들 같은 경우는 막
엄청 깔깔깔깔거리면서 그렇죠, 그렇죠. 따라따라 예, 막 이렇게 찌르는데 얘는 좀 확실히 부드럽긴 합니다. 맞습니다. 좀 되게 좋은데요? 지포렉스톤 때 너무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비슷한 성향이 찾아내요 이게. 네. 되게 완성도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국산 SUV 중에 GV80이 있군요. 예. 아직 현 시점에선 나오지 않았지만 네. 네, 국산 SUV 중에서는 거의 뭐 유일한 6기통 SUV니까요. 디젤 중에서. 네. 근데 이사님이 황 선생님 옛날에 고속도로 타고 막 이렇게 부산 가시고 이러시면 모하비 네. 타고 가면은 막 그 다음날 못 일어나시고 이러셨죠. 네, 중간에 원래 안 쉬고 제가 가는 편인데 모하비를 타고 그 정도 스트레이트로 가서 부모님 댁에서 이제 자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었어요. 예, 모하비는 유독 조금 욕심을 내서 가면 네. 예, 고속주행을 하는 차가 아니지만 워낙 힘이 좋다 보니까 예, 그걸 몰아붙이다 되고. 예, 집중하게 되고 온몸으로 다 다스리면서. 다스리면서 가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몸에 남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로 가시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여기가 환경이 제주도여서 고속주행은 하긴 힘들었는데 네, 네. 어제 나름 하셨죠? 네. 아까 이제 하체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속주행에 대한 어떤 보강은 저는 안 된 것 같아요. 여전히 전체적인 승차감은 굉장히 개선됐지만 고속주행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오히려 조금 더 물러졌지 그게 굉장히 더 보완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예상은. 예. 하체가 너무 유연해져 버렸나. 유연한데 그게 물컹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예, 그래서 충분히 2열, 그러니까 이게 1열이나 2열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모하비는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2열 계시는 분들이 멀미도 많이 하고요. 진짜 괜찮은데? 1열에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들다는 얘기로 조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막 계속 승차감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차 특성상. 네. 근데 오히려 최저속 있잖아요. 막 20km 미만의 저속에서는 죄송합니다. 네, 오히려 20km 미만의 저속에서는 좀 약간 울렁거린다, 널탄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냥 시속 60, 80, 100 이렇게 다닐 때는 맞아, 그게 더 되려 더 쾌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슬쩍 그런 코멘트 해주셨거든요. 예전 모하비를 갖고 아무리 막 어떤 튜닝을 한다는들 그 승차감이라든가 주행성을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 수준을 오히려 넘어섰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네, 그때 여러 세팅들을 돈을 많이 들이신 분들이 많았어요. 하체 쪽에. 예, 그리고 그분들 동호회 모임하면 내가 이렇게 세팅했으니까 한번 타보세요 라고 하셨거든요. 자기 차를 타보라고. 네, 많이 그렇게 공유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타보기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특정 부분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잃는 부분들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세팅한 어떤 케이스는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너무 단단하게 하면 고속에선 좋은데 저속에선 불편하고 저속을 좋게 하면 고속이 더 불안해지고. 네. 만족감이 제일 높은 영역으로 제일 가장 좋은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외부에서 열정 있게 사람들이 세팅을 했지만 기본적인 이런 세팅 같은 경우는 결국 제조사가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팩토리 튠이 진짜 대단하죠, 사실은. 대단하죠. 예. 네. 진짜 열정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튜닝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자본의 힘일 수도 있죠. 제조사는. 그렇죠. 그러네요. 네. 많은 연구비를 투입을 하고. 팩트. 저는 진짜 불편이 전혀 없어요. 아까 방지턱 막 곤잘로가 저를 매기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세게 넘던데. 제가 매기다. 네, 전 점프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황 선생님처럼 구형 모하비를 많이 타보진 못했지만 댐퍼만 놓고 비교했을 때 구형 모하비는 좀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느낌이 출렁출렁인가요? 그러니까 충격을 스프링이 늘어났을 때 그걸 이렇게 오므려뜨리는 역할을 댐퍼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좀 힘있게 쪽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하고 빨아들이는 느낌이라서.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가 약간 이렇게 움직였죠. 좀 둥실둥실거리면서. 네. 근데 이 신형이 댐퍼가 좋아졌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면을 쪽쪽 빨아들이는 듯한 느낌으로. 맞아요. 그런데도 되게 강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승차감이 좋고. 예, 그래서 조금 예전보다는 저는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다신 사지 않는다. 아니, 이제 타봤으니까요. 그런데 중고로 나온다면 네, 중고로 오히려, 나온다면 생각을 해보는데, 모하비는 모하비 오너들이 다른 차주분들보다 차를 좀 많이 사랑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모하비의 단가가 되게 훌륭한 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시세가 어떻게 떨어질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예. 오히려 곤잘로가 모하비 뽕을 맞아가지고 아까 타고 오더니 와 토크감 죽인다 막 이러면서 이런 차가 좋나 봐요. 변태인가나? 사고 싶다고 막. 남자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업신여김. 뭐 그 남자 아이가. 근데 난 진짜 이 정도 승차감이면 진짜로? 완전 굿 뭐 이 정도는 아니지만 어셉터블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도 딱 어셉터블. 노면이 진짜 안 좋은데 근데 뒤가 많이 흔들려야 되거든요. 이 정도면 일반적인 SUV도. 근데 그냥 뭐 평범한 모노코크 바디 SUV 느낌에 가까워요. 황 선생님과의 대화는 여기까지 합니까? 곤잘로 그럼 마지막으로 뽀뽀 한번. 이사님 죄송합니다.